자, 어서오세요. 오늘은 강연회 하는 날이고요. 4월 11일 일요일 8시 이제 3분 남았는데, (3월장) 카톡방에서 절대 시장 빠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갈 때 되면 간다 그랬죠. 4월 요날서부터 움직일 거다. 4월 1일부터 움직일 거라고 3월 말서부터 계속 공개방송 다 해줬죠. 말대로 되고 있죠. 급격하게 콱하고 급등은 안 나오지만 올라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뭐 SBS, CNBC, 이토마토, 뭐 타방송 다 보신 분들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뭐래요? 여기저기 방송국 다 틀어보면, 서울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틀어보면 다 뭐래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혹은 경제 채널에서 좋아진다, 올라간다 얘기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불안해가지고 종목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장 끝나자마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경제 채널 다 좋은 얘기만 있죠. 그러니까 3월달에 쫄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 때 되면은 좋은 얘기 나와주면서 간다니까. 분명히 4월달서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3월에는 상장 폐지 시즌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자, 시장 얘기부터 할 겁니다. 왜냐면 주식은 누가 벌어줘요? 주식은 누가 벌어줘요? 전문가가 벌어줍니까? 시장이 벌어줍니까? 시장이 벌어주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쵸? 시장이 박살나면 전문가가 어딨어? 시장이 박살나는데 전문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응? 시장이죠, 시장. 그냥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덜 깨질 수는 있겠지. 그쵸? 주식을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덜 깨질 수는 있겠죠. 시장 빠질 때. 2009년도 여기도 마찬가지겠고, 2008년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렇게 빠질 때는 한 주식 20년 한 사람과 처음 하는 사람들 차이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30%에서 마이너스 한 30% 깨먹는다 그러면, 주식을 조금 그래도 20년 했다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29%, 9% 뭐 이 정도 차이 나지 않겠어? 1%라도? 1%라도 덜 깨먹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식을 1년이든 10년이든 더 한 사람들은 덜 깨진다 뿐이지 시장이 벌어주잖아요.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 없으면 종목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지겨운 1월 11일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게 지겹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좀 지겹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설날 끝나고서부터 살짝 움직이다가 그때서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었고, 설날이 2월 11일, 12일, 13일, 2월 12일이 설날이었네. 2월 12일.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징그럽게도 지겹기 시작했지.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살짝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징글징글하게 지겹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코스닥 종목들 무너진 애들이 여기서 무너졌고, 물론 여기서 무너진 애들은 먼저 자빠진 애들은 자빠졌지만 버티다 자빠진 애들이 여기서 자빠졌을 거고.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릴 텐데. 다른 사람들도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잘 들려요? 유튜브는 조금 딜레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저게 버퍼링이 실시간 방송이라고 하지만 방송한 거를 저장을 해서 저장한 부분들을 조금 딜레이가 걸려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연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려울 시장들은 솔직히 어렵지도 않았지.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TV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힘들거나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흐름들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제가 전문가 생활을 2006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타방송에서 8년간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경제 2014년도에 온 거란 말이에요. 2014년도 10월달에 서울경제에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2016년도까지 2016년도 11월달인가 10월달까지 딱 2년 채우고 매일경제로 갔었거든요. 그 당시. 어쨌든 2006년도서부터 지금이 2021년이니까 15년 차죠. 그쵸? 목소리가 들리면 제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잘 들린대요. 자, 15년 차.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을 거예요. 막 지겨운 장, 막 폭등장, 하락장, 뭐 조정받는 장, 눌림목, 반등, 반락, 뭐 여러 가지 뭐 힘들었다라는 장도 있을 거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 한 3개월 동안의 요 흐름은 힘든 축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좀 지루한 축에서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뭐 하락장, 막 급락했었던 뭐 베스트 뭐 10위 안에 들어가느냐?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거 말고도 급락했었던 장들은 뭐 무지하게 많고, 급락은 그러니까 힘든 장은 전혀 하나도 1도 아니라는 얘기고, 지겨웠던 장 기억에 남는 10개 중에 한 맨 마지막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딱히 지겨워도 이것보다 더 아주 지저분하게 지겨운 장이 있어요. 모든 종목들을 마이너스 30%까지 다 말려놓고 또 빠지고 그리고 횡보하는 장. 그러면 차트면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빠지고 횡보하고, 그러니까 하락세의 경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은 대형주들도 30% 빠지고 개별주들은 한 40% 빠진 상태에서 계속 횡보만 해요. 아주 징그럽게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울타기 하다가 거의 깡통하기 직전에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신용 반대매매 나오고, 그런 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장이 참
그러니까 차라리 급락을 단번에 해버리게 되면 뭐 손절이라도 하지, 이게 횡보를 3개월, 4개월, 6개월을 횡보하다가 한 번씩 빼놓고, 횡보하다 한 번씩 빼놓고, 나중에 이런 장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나중에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잘 버티다가 갑자기 쿡 빠져. 한 10% 빠져요. 그럼 반등 주면 팔아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횡보를 또 해. 한 달 동안 아주 징그럽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종목들이 계좌는 마이너스 10%인데 거기서 또 툭 빠져요. 그럼 마이너스 20% 되죠. 또 횡보해. 그리고 또 빠져. 그러면서 투매를 일으키면서 투매가 만들어지게 된 다음에 4개월, 5개월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반등을 주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누가 버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0%, 40%를 한 방에 박살을 내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적게 만든 다음에 쿵 하고 빼버리고, 횡보하다가 또 기대감 씹어놓고 쿵 빼고, 이런 장이 참 어려운 장이고, 지겨운 장이고, 차라리 그냥 저번에 브라스처럼 그냥 콱콱 빼든가, 아니면 저기 중국에 처음에는 우한폐렴 얘기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 19 해가지고 슉 하고 그냥 단번에 빼는 장, 차라리 그렇게 빼면은 손절이라도 했다가 다시 사면 되지. 개미족 같은 장이 있어요. 유튜브 문제예요. 유튜브 문제. 나중에 녹방으로 다시 돌려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앞전에 다시 얘기 듣고 싶은데 버퍼링이 걸려서 잘 못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녹화 방송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 다시 이어서 가면은 이 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힘든 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이게 시장이 1월달도 2월달도 제가 시장이 괜찮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요 2월달에서 슬슬 이제 지쳐가면서 종목들을 손절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오기 시작했으며, 물렸는데 에라 모르겠다 냅두자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러다가 이제 3월달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 상장폐이 시즌 때문에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거의 멘탈 붕괴가 돼갖고 급락하지 않을까 겁이 났었던 장이죠. 그쵸?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시장 흔들리면, 왜냐면 중국 시장, 이거 봐봐요. 중국 시장 여기 흔들릴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그쵸? 응? 미국 시장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요때, 3월달, 요때. 그리고 또 이게 확 빠져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다들 겁을 먹었었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겁 안 먹어. 여러분 지금 겁 먹어요,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개인 투자자들이 참 단순하죠. 여기서는 막, 그러니까 애기들 같아 보면, 애기들 보면은 막 그 앞에서 막 강아지, 무서운 애들은 강아지 지나가면 막 무서워하다가 쫙 지나가면은 이제 벌레 같은 거 지나가면 막 무서워하다가 벌레 이제 사라지면은 이제 바로 이제 무서운 거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 방송을 9번인가 계속 해줬죠. 절대 급락할 일 없다. 빠지지 않는다. 자, 그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들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저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빠진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장이 폭락을 해도 올라간다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작년 2월달, 작년 3월달 완전히 그냥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아주 그냥 쑤셔 바뀌었죠. 그때까지 계속 전문가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안 빠진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만 하죠. 저는 안 그랬다는 거, 저는 빠진다고 얘기했다는 거. 자, 마찬가지 여기 조정받을 때, 여기 조정받을 때, 여기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빠지기 직전에서도 다 뭐만 외쳐요? 매수, 물리면 물타기, 괜찮다, 가져가라, 이 얘기만 다 외칩니다. 마찬가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장이 빠져도 다 매수를 외치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런다는 거.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TV방송에도 마찬가지. 빠질 것 같으면 현금화 대응하라 그러고, 피고름장 된다,
방송에서는 돼진다는 얘기 못하지만 공개방송에는 돼진다까지도 얘기하죠. 이제 뒤진다, 이제 다 뒤졌다, 이제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놓고 장 빠지 직전에는. 작년 서울경제 와서도 여기서 피고름장 든다, 다 뒤질 거다 얘기 여기서 많이 했어요. 2월달서부터. 이전에서도 여기서도 장 빠질 거다,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저는 빠질 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맞췄던 걸 지금 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차피 자랑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습니다.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냐면, 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공개방송을 해왔고, 저희가 보는 시장대로 얘기를 해왔고, 저는 거의 웬만해서는 틀려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TV방송에서 그 얘기를 대놓고 하죠. 저는 진짜 시장에 대해서는 근 10년 동안 틀려본 적이 한두 번도 있을까 말까? 불화수소 있을 때 그때 한번 틀렸었는데, 그때는 후성하고 그때 ICD하고 DMS하고 뭐 이런 종목으로 들어갔고 다 복구했죠, 금방.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른 전문가들은 다 매수를 외쳐도 저 혼자는 만약에 시장이 빠질 걸로 판단했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시장 폭락할 거니까 다 현금화 대응하세요, 박살날 거니까 이제 피고름장 될 거니까 이제 다 현금화 대응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버티기. 맞죠? 계속 버티기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일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할 걸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3월달 동안 버티기 이제 4월달 복수회장이 된다 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시장이 이렇게 쿵쿵쿵 지수가 2000 깨지고 다음 달에 지수 1500 깨지고 다 뒤져내려가는 장처럼 보인다면, 저는 당장 내일도 피고름장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다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깔아놓는 이유도, 나중에서 저는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그때 현금화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시장이 빠질 때쯤 되면 현금화 대응 처음에서는 뭐 10%, 20%, 30%, 저는 50%가 최대입니다. 50% 정도 현금화 대응하라는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50%만 현금화 대응하면은 다 복구해요. 지수가 1000이 깨져도 현금화 대응 50%면 다 복구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지수가 1000이 깨지면 종목도 마이너스 80% 깨질 텐데 현금화 50% 대응하는데 그럼 복구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산수에 약해서 그런 거예요. 현금화 대응 50%만 하면요, 종목들 마이너스 90% 박살나라 그래. 그럼 떼돈 법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기서 조금 산수 좀 되거나 주식 좀 한 사람들은 맞나 틀리나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거 여기서 지금 설명하면은 시간 여기서 30분 더 잡아먹어요. 알겠죠? 그런 거는 나중에 뭐 꼭 궁금하면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 그때는 오늘 강연회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빼려고 시장 얘기도 해야 되고, 시장이 안전이 그냥 개 작살이 나가지고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하한가 10방을 간다. 현금화 50%만 해봐. 그럼 떼돈 벌지.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현금화 대응 50%는 기회입니다. 나머지 50% 깨진다 그래갖고 그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현금화 50%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브프라임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현금화 대응 20%만 해놨더니 복구가 되던데? 응? 서브프라임 때 현금화 2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복구가 되는 거를 느끼고 나서, 현금화 30% 정도면은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대응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미 2007년도 때 다 느꼈어요. 근데 현금화 50%다. 뭐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네.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지금은 안 빠지겠지만 나중에 빠진다 친다라 그러면, 뭐 조정이 얕던 깊던 현금화 30%만 해놔도 충분히 복구 내지는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예전에 시장 막 언제였지? 막 조정받을 때 그때에서도, 그때 이 현금화 대응하라고 하면서 언제였더라? 작년 어느 순간에 저것도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아니면 여기였겠죠 뭐, 아니면 여기거나 하여튼 이쯤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얘기 현금화 대행 30% 해놓은 그 경우랑 50% 하는 경우랑 뭐 10% 하는 경우랑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복구하는데, 그 체감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지금 잘한 거다, 요거 반등 나오면은 뭐 다 복구가 되고, 뭐 이거 뭐 50% 한 사람들은 이건 뭐 니나노 하는 거고, 뭐 10% 한 사람들은 뭐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말하고 보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네. 어쨌든 조정이 작게 들어오든 깊게 들어오든 현금화 30% 정도 해놓으면 니나노입니다. 니나노. 그러면 50% 해놓으면, 조정 들어오면은 땡큐죠. 땡큐. 그래서 나중에 조정 받을 때 주식으로만 다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조정이다 싶으면 어느 정도 현금화해야 되는지 알겠죠? 최소한 20-30%는 꼭 해놓으세요. 나중에 조정 들어오면. 자, 지금은 어제 오늘 기사 나온 것들 한번 찾아봤어요. 이미 경제 채널 여러분 다 돌려봤으면은 다 비슷한 얘기 나왔을 건데, 한번 요걸 한번 훑어봅시다. 자, 4월 11일, 오늘 11일이죠. 오늘 아까 오후 5시 29분에 나온 기사인데, 파이낸셜 뉴스, 대형주 쓸어담는 외국인 코스피 박스권 상단 뚫는다, 주간 증시 전망 하면서 기사가 나왔네요. 4월 13일 1분기 실적 시즌 돌입, 미국 소비자 물가 4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중국 수출입 동향도 나오고, 15일 날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15일 금통위 기준금리, 또 현 기준금리 유지 예상 뭐 얘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1분기 실적 호조와 금리 하락세에 힘입어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글로벌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며 경기 정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이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뭐 보급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7월달쯤 되면은 해외 뉴스와 함께 동기화 되겠죠. 한 7월달쯤 되면은 뭐 글로벌 백신이, 아니 한국도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어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 어쨌든 여기서는 이 뉴스에서는 지수의 밴드를 3100에서 3220까지 본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봐요? 3220, 그러니까 박스권 전고점까지 본다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자 봅시다. 일단은 자, 박스피 탈출을 주도하는 외국인. 자, NH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 중심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글로벌 백신 접종 속도 가속,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여기저기에서 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뭐 실적 시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지수는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지난주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단을 돌파한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 상단을 돌파한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험을 걸고 돌파한다라는 그런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없지는 않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말을 조심을 하죠. 돌파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을 건데 이날 기점으로 아마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날 기점으로. 이렇게까지는 다들 그냥 입 콕 다물고 있다가 아마 4월 8일 기준으로 이거 양봉 나오고 나서 슬슬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저도 뭐 돌파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시장 반등 나올 거고 올라갈 거다 정도만 얘기를 했지. 돌파하면 어쩔 거고 돌파 안 하면 어쩔 건데. 폭락만 안 나오면 되지. 어차피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는 게 문제지. 이거 뭐 돌파를 하든 말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것만 안 나오면. 어쨌든 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슬슬 여기저기 채널을 틀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은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시장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거야. 지수가 돌파할 것 같으니까 막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데 실적 시즌 스타트. 근데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얘기해줬죠. 올라갈 때 되면 알아서 올라가고 알아서 저런 기사들 나온다고.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주간 증시 전망. 본격화된 외국인 자금 유입, 코스피 상승 랠리 이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까 똑같은 기사는 이거. 넘어가고. 자, 이데일리에서 나와서 온 기사입니다. 이것도 오늘 일요일 날 나온 거네. 아침에 나왔나봐요. 어닝 시즌 돌입, 실적 보며 더 간다. 자, 또 더 간다 그러죠, 여기도? 더 간다 그러죠? 지난주 삼성전자, LG전자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 본격화. 실적 발표가 본격화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언제까지 계속 나오냐면요. 5월 15일까지 계속 나와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잠정 실적이 나오는 거고, 5월 15일까지 확정 실적까지. 그냥 그렇게 알면 됩니다. 모르면은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 잠정 실적 나오고 확정 실적 나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 주식을 그래도 한 2년 3년 했다 라는 느낌이 이제 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잠정 실적이 나오는 거야, 확정 실적이 나오는 거야, 맨날 헷갈려. 매년 헷갈리는데 한 2년 3년 듣다 보면 이제 안 헷갈리지. 그러니까 지금 잠정 실적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확정 실적으로 이제 또 삼성전자 실적이 또 나와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4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또 발표하나? 그거는 잠정 실적, 요거는 확정 실적, 이거는 잠정 실적, 그때 가는 건 확정 실적. 그렇게. 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지겹게 또 얘기해야 되나? 실적들이 다 좋게 나온다 그래서 나쁘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나날이 새롭죠. 그쵸? 3월달에 어차피 똑같은 기사, 똑같은 뉴스, 똑같은 내용이었거든, 다. 이미 여러분들 3월달에서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기사 나온다, 무슨 얘기 나온다라고 다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들은 얘기랑 이게 새로워, 이 느낌이.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틀리기 때문에. 마치 여기선 여러분들이 엎드려 뻗쳐하고 막 매를 맞으면서 뭔가를 공부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아주 편안하게, 그쵸? 치킨도 뜯어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공부하는 느낌이 있지, 여기는. 그러니까 느낌이 틀린 거예요. 비유가 적당한가? 여기는 엎드려 뻗쳐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수업을 듣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과 준비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애들, 똑같이 학교 수업을 들어도 엎드려 뻗쳐서 언제 마대자루로 옛날 때렸으니까, 그쵸? 마대자루를 맞을 줄 모르는 입장차가 틀리잖아요, 그쵸? 쇼다리, 머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똑같은 공부를 해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느낀단 말이지. 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때도 똑같은 실적 얘기가, 실적이 좋을 거란 얘기는 2월달에 뭐야? 작년서부터 얘기 나왔던 얘기죠, 다. 아니, 코로나로 다 쪼그라졌던 실적들이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게 빠지겠냐고요. 거기다 지금 미국부터 하고 유럽 같은 경우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 확진자가 확 줄어드니까 경기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대놓고 나오고, 말만으로 뻥치는 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지수, 기업 실사지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짜로 회복이 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아니, 당연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게 뭐야? 반도체. 우리나라 무슨 국가입니까? 우리나라 농경 국가예요? 반도체 국가예요?
우리나라 뭐 자원 나옵니까? 뭐 입만 아프죠 말해봤자. 그치?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부족하던 게 반도체인데. 하여튼간 그래서 왜 이까지 이게 왔지? 하여튼 올라간다는 얘기. 이거 기사보다 일로 왔구나. 자, 그래서 어닝 시즌 돌입, 실적 보며 더 간다.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긍정적, 경기 민감주 등 업종 주목. 이게 3월달, 2월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도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먹힐 겁니다. 자,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뭐 지금 박스권 상단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하려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순환매가 돌아야 되고 주도주가 생겨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뒤에서 할게요. 얘네들이 하는 얘기랑 제가 하는 얘기랑 조금 틀리니까. 그러니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얘네들이 했던 얘기들 다 3월달에 다 해준 얘기예요. 다 이 뒤에 보면은 뭐 IT 얘기 나오고 뭐 철강주, 뭐 자동차, 뭐 다 얘기하는 거, 뭐 조선, 화학, 철강, 뭐 건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뭐. 뭐 보나마나 그런 얘기하죠 여긴 뭐. 철강은 뭐 보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경기 민감주 다 했던 얘기죠. 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봐봐. 또 했던 얘기 또 나오잖아요. 업황 호주 기대, 철강, 증권, 건설주, 펀드 투각. 경제 정상화 국면에서 경기 민감 섹터인 철강 관련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관련주 수익률도 두드러준 한 주였다. 뭐 어쩌저쩌저쩌저. 아마 어제 토요일하고 오늘 일요일하고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저기 경제 채널 막 보다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이제? 다 분위기가 다 올로 몰려다. 철강, 증권, 건설, 반도체 이쪽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뭐 화학도 얘기 나올 거고 뭐 2차전지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2차전지 얘기는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죠. 거의 철강, 증권, 건설 또 뭐 많이 나오더라 얘기가? 반도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12일날 그 삼성전자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철강, 뭐 건설, 이제 막 슬슬 귀에 이제 막 따가울 정도로 이제 슬슬 그런 얘기 돌아다니죠. 됐고, 초공력 성장 시대, 증시 30%에서 40% 더 간다. 40% 더 가면은 증시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랠리를 펼칠 것이다.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네.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금, 토, 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경기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뭐 그런 얘기 계속.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실적 시즌 개시, 파월 연설, CPI도 주목. 근데 쟤네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약간 좀 경계할 필요 있는데 지금은 경계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원래는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좋은 얘기를 막 뿌려대면 사실 상투의 조짐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투 안 나와요. 자, 글로벌 고객 꽉 잡은 반도체 장비 주 주목. 글로벌 고객사, 한미반도체, TSMC 뭐 등등등등 뭐 반도체 얘기지 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건 4월 8일 기사네. 8일이면은 목요일이네. 좀 지난 기사구나. 이거 좀 넘어가고. 최근에 나온 거 금, 토, 일,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무슨 기사 나오고 있나, 무슨 분위기를 지금 얘네들이 만들고 있나, 내일 월요일서부터 또 무슨 기사 나오나 예상을 해보려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들어올 거냐, 뭐 이런 물음표. 자, 그리고 국민연금 주식 비중 좀 늘린다 그러죠? 한 여유가 한 10조 정도 생겼다고 하고, 더 이상 갖다 팔지만 않으면 돼요, 걔네들은. 안 사도 좋으니까 더 이상 갖다 팔지만 않으면 되죠, 국민연금은.
있고, 어닝 시즌, 기업 실적 민감도, 외국인 자금 긍정도. 다 비슷한 얘기죠? 다 기사들이 다? 어닝 시즌,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 전망, 상향. 아, 맞다. 여러분들 이제 배당 4월 16일날, 4월 21일날, 뭐 요때 다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당 안 들어와요? 여러분 배당 들어올 텐데. 여러분 종이로 받는 거는, 누가 저번에 물어봤더라고. 저번에 이제 그 주말에 회원이 물어봤는데, 아니, 자기는 주식, 그때 이제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세아비 스틸 다 갖고 있었는데, 내가 샀던 거하고 이게 왜 틀리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여러분 배당금 들어왔는데, 그 종이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분명히 2억, 3억을 산 것 같은데, 왜 1000주밖에 왜 배당을 안 주죠? 왜 하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있을걸? 이게 지금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신용으로 샀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신용으로 샀거나, 그것도 다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산 거는 1억이고, 신용으로 산 게 1억이야. 그러면은 현금으로 산 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신용으로 산 것도 다 줘요. 몰랐지? 신용으로 산 것도 다 배당을 다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27일에서 28일까지 갖고 있었어야지만 줬었나? 하여튼 회원들한테 다 얘기해 줬었는데, 권리락 받을 때까지, 그 전날까지만 매수를 가지고 권리락 떨어지는 날 팔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세아베스틸,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이걸 회원들 끌고 가라고 배당을 다 먹여줬어요. 배당이 들어오는데 회원이 주말에 전화가 왔더라고. 종이가 왔는데 자기는 한 2억을 샀는데, 왜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거 지금 세아베스틸 왜 2,000주밖에, 2,000주인가? 2천만원인가? 그거밖에 왜 안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회사 측에서 체크할 때는 보통 주만, 그러니까 현금으로 산 것만 측정이 되고요. 증권사에서 다 계산해서 다 줍니다. 알겠죠? 다 줘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다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0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3만 원이 들어온다. 아니고 2억에 들어오는 거니까 뭐 대략 뭐 한 300만 원 들어오겠지. 아니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6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권사에서 안 빼먹어요. 누락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 궁금하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창번호 0359, 아니다, 맞네, 0359. 키움증권 기준으로 0359라고 쳐봐. 그러면 뭐라고 나오면 권리현황이라고 나와요. 권리현황. 권리현황에서 밑에 보면은 그 배당이라고 있어. 세 번째. 그 배당을 체크를 하고 작년도 11월 달이든 12월 초로 찍어 놓으면, 그러면 배당이 그때서부터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물어본 거예요. 궁금할 것 같아서 혹시나 답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아베스틸,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작년에 12월 달 여기서 세아베스틸 여기서 이거 배당도 먹고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이거 매집했던 종목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배당 공짜도 주니까, 배당도 공짜로 주니까 여기서 꾹 잘 쥐고 있어라. 이게 줬던 게, 이게 더럽게도 많이 갔어요 그때. 이게 회원들은 그때 1,200원, 1,800원, 1,200원 여기서 계속 한 달 내내 계속 샀거든. 이것만 계속 요것만 배당도 주고.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적게 들어왔어요. 한 350원, 500원은 줘야 되는데 200원 줬나? 하여튼간 그래도 공짜 돈이니까 한 2억 기준 한 4, 500 들어갔을 건데, 들어왔을 텐데 쭉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배당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원들도 이미 벌써 한 30% 먹었을 때 절반 이상 팔고, 뭐 한 20, 30%는 남겨놓은 것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갖고 있으면 90% 이상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랬어요. 갖고 가라 그랬거든. 지금도 원래는 목표치 2만원 찍으면 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팔지 말라 해서 철강줄이 너무나 강해서 어쨌든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용호 산 거 그거는 회사 쪽에서 세아베스틸 회사에서 그거를 체크를 못해요. 체크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체크를 해서 다 주니까. 그때 당시 이제 AP 시스템 여기서 배당 먹으러 들어갔던 거죠. 배당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닥에서 이거는 계속 샀던 거고. AP 시스템 지금 많이 올라왔죠. HB 테크놀로지 그때 당시. 그래서 다 배당을 줘요. HP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세아베스틸. 여러분들 배당을 주는 회사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자 나는 회사들은 배당 안 줘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딱 보면 재무제표에 이렇게 얘는 적자 전환을 했지만 얘는 배당이 나오는 놈이고 얘는 배당을 줬고 올해는 턴어라운드 됐죠.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세아베스틸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올해 성공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고 100% 넘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나눈 회사들이 배당을 줍니다. 됐고. 그래서 기사 보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왔는데 실적 시즌, 실적 장세가 온다. 1분기 깜짝 실적의 적법중 뭐 계속 여기 이런 얘기. 증권, IT,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증권, 자동차.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요 얘기만 하지 않아요? 모든 전문가들 다 저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이제 월요일서부터 또 나오는 얘기는 또 요 얘기예요. 또 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거 뭐 확산하는 낙관론, 다우, S&P, 사상 최고 경신 뭐 이런 얘기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을 일단은 급락보다는 시장의 전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가둘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초 상황만 보면 돼. 어차피 폭락은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폭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얘가 찌글찌글 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쨌든 넘어갈 거야. 당장 넘어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조금 더 한 일주일 더 개겼다가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코스닥이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순환매 종목들 있죠. 순환매 업종들 지금 순환매 업종으로 지금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3월달, 2월달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경기 민감주. 물론 경기 민감주 저만 얘기하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그리고 증권주가 다시 얘네들이 힘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증권주 이런 애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가 넘어가든 아니면 IT 그냥 IT 혼자만 가도 돼. IT 혼자 그냥 이 시장을 이끌어 버리든 어쨌든 업종의 대표주가 튀어나오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지난주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잘 봐야 되고 대형주 쪽에서 건설주, 증권주 뭐 방송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런 쪽들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은 지금 일정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그러니까 내일 아침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 뉴스들 그러니까 일정 매매를 보게 되면 일단은 백악관 반도체 얘기 나오죠. 그리고 GPU 테크노퍼러스 20일이 열리니까 인공지능 섹터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꼭 공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이 나오게 되면 테마주 움직이게 되면 지금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21이 지금 개최가 되니까 인공지능 섹터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위반하면 벌금 과태료 낸다 했으니까
물론 저는 관심 있게 안 보지만 일단 이슈는 있어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액면 분할하죠. 그래서 14일 날에 거래 정지됐다가 아마 15일 날에 거래 정지 변경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카카오 액면 분할 이슈 있고 가상화폐 코인베스트 나스닥 직상장되는 거 4월 14일 날 수요일 날에 있죠. 그리고 화성 초소형 무인 헬기 시험 이슈 있고 연중 페이지북 인플레이션 관련해 오는지 14일 날에 이슈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의 JP모건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합니다. 수요일 날 4월 15일 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통위 기준금리 얘기 나오고 그리고 카카오 액면 분할 변경상장 하는 날이 목요일이고 수요일 날 들어갔다 목요일 날 변경상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최대 명절 태양절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15일 날 얘네들 또 거기서 또 미사일 쏘면 주식 싸게 사면 되는데 어쨌든 방산 관련주 저는 안 보지만 이슈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한번 그냥 관심만 한번 싹 봐주면 돼요. 그리고 16일날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날 변동성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 때문에 꼬질꼬질하게 우리나라 시장 그 전날 살짝 밀릴 수도 있으니까 4월 16일날 금요일 미국 옵션 만기 날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결산 배당금 지급 예정일 저건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정도? 그 4월 12일 내일 현대차 아산 내일 공장 가동 중단된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있으니까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지금 얘기는 이쪽 종목을 사라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일 장중에 이슈가 나오면 저런 쪽들에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이슈가 나오면 관련주들 한번 쳐다보고 그쪽이 되게 강하면 단타하는 사람들은 따라붙으면 되고 단타 안 치는 사람들은 순환매 종목들 하시면 돼요. 실전매매 종목에서 계속 순환매 종목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기민감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7월달쯤 해갖고 소비주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가겠지. 자 8시 45분인데요. 자 그래서 시장은 4월달 5월달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중심이론을 봤을 때 4월달서부터 움직이는 이 시작점이 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복수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2월달 3월달 종목들이 조금 재미가 없었죠. 폭락도 없었지만 올라간 것도 올라갔겠지만 뭐 HBT컴, AP스템 많이 갔잖아요. 지금 주성인지는 많이 갔고 근데 못 간 애들도 있고 그치? 뭐 톱텍도 못 갔을 거고 뭐 후성도 지금 못 갔을 거고 근데 이제 이 4월달서부터는 이 못 갔던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예를 들어 후성 한 14,000원 가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절반 이상 한번 팔아줘야 되겠죠?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14,000원이 아니더라도 꼭 여기서 30%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는 팔아주는 매매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투신 애들이 막 많이 샀죠? 왜 샀을까? 급락할까봐 샀을까? 그럼 내일 월요일서부터 보면 알겠죠? 이게 지금 얘네들이 많이 산 게 내일서부터 이게 아주 장대음봉으로 후성이 하한가를 가려고 얘네들이 많이 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힘을 모아갖고 영차 해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간 한 번에는 안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IT 부품주들은 매매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회원들한테는 계속 2월달 3월달 계속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2월달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IT 부품주 팔았거든. 팔았는데 못 팔고 내려온 놈들 때문에 그런 애들 때문에 지금 갖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팔아먹고 해갖고 지금 수익 실현하고 또 종목들 건설주 돌리고 증권주 돌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로 돌리고 있는데 지수가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근데 회원들한테도 매매를 쳐더라도 짧게 매매 안 칩니다.
지금 20%에서 30% 정도? 개별주들은 20% 30%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20%에 30%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맞춰가지고 대형주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은 팔고 또 사고, 그렇게 매매를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기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되죠? 쉽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저는 급락이 없을 거라고 2월달, 3월달에 계속 우겨왔잖아요. 이제 4월달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회원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2월달, 3월달에 거의 깨진 게 없어요. 빠져봤자 뭐 종목들 뭐 5%, 뭐 가끔 가다가 뭐 마이너스 10% 하나 내려오는 게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플러스권에 있거나 수익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야.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지금 반등 나오는 상황인데, 나머지들이 예를 들어 자화전자 30% 수익으로 엊그저께 팔았어요. 그냥 30% 수익 내고, 그리고 지난번 휴캠스도 10 몇 프로에서 먹고 팔았고, 넷마블은 지금 8% 수익이고 또 못 팔았지? 15% 먹고 판 게 뭔데? 네이버 아니고 넷패스 15%? 15% 먹고 팔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회원들 지금 대응해주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서는 2월달, 3월달에 팔았다가 못 팔아갖고 갖고 있는 것들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 플러스 지금 들어간 것들은 개별주들은 대충 20%에서 30% 먹고 매매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그러면은 뭐 지금 한 5% 정도나 마이너스 5%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는 거 아니에요. 안 팔고, 이게 왜 올라갈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그 중에 하나가 후성일 거고, 그쵸? 그 종목들이 20% 정도가 30% 정도가 올라가면 뭐예요? 챙기는 거죠. 그리고 회원들은 이미 수익이 한 10% 넘게인가? 이미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내일서부터 쫓아 들어가지 마세요. 회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단가가 비슷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쫓아 들어가지 마세요. 이미 수익이 10%가 넘게 나 있을 거야. 지금 9,800원대인가 9,500원대인가 9,800원대인가 그 사이에 샀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죠. 10%가 넘게 올라왔네. 하여튼간 그랬고, 그래서 개별주들은 이렇게 해줄 거고, 대형주들은 10에서 15% 정도 폭을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형주들은 10에서 15% 폭을 보고 지금 매집을 하거나 가져가고 있는데, 안전하니까, 순환매 종목이니까. 근데 시장이, 저는 지금은 시장을 그냥 박스권으로, 지금 이거는 박스권 전략으로 지금 종목들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주들 20% 30% 폭이 박스권 대응을 보면서 먹여주는 폭인데요.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 그러면 저는 회원들한테 전략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개별주들은 그대로 20, 30%도 계속 돌릴 거예요. 20%, 30% 먹으면 자화전자처럼 팔고, 또 20%, 30% 먹을 종목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거 돌파되면 아주 니나노 그냥 날라다니는 거지, 그냥 계좌 수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0%씩 나오는 게 몇 번 나올 거야. 시장만 돌파가 나오면. 그러면 2월달, 3월달에 수익 많이, 그러니까 깨지지 않았어. 근데 많이 못 내거나 찌글찌글해갖고 그냥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 뭐 3%, 플러스 3%, 여기 내에서 계속 2월달, 3월달 계속 행보를 하니까 지겨웠잖아. 한 방에 버는 거야, 한 방에. 지수만 넘어가면. 자화전자 이렇게, 자화전자 30%라니까 40% 수익 나왔구나. 이거 40% 수익 나온 거야, 40%. 40%. 맞아요. 제가 착각한 겁니다. 왜냐면 이 바닥에서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거는 40% 나온 거예요, 40%. 35% 아니면은 뭐 40%. 그러니까 저런 식의 수익이 계속 나오려면 지수가 어떻게 된다? 이것만 돌파하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비회원들도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 이종 전문가가 자기 회원들을 데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리딩을 하고 대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을 이종 전문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종 전문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대충 엿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는 정도만 움직여줘도 개별주는 몇 프로 정도, 20에서 30% 정도 먹고 팔고 할 거고, 대형주들은 10에서 15% 정도를 올라올 때 안 팔아. 때려주기도 안 팔 겁니다. 올라올 때까지. 어차피 급락 없어.
횡보하다가 넘어가거나 그냥 넘어가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개별주의 이 수익률 폭을 늘릴 건데, 잘 봐봐요. 이건 대형주예요, 대형주. 지수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대형주는 이거는 더 끌고 가야 돼요. 10에서 15% 팔면 안 됩니다.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팔면 안 돼. 이거는 최소한 20에서 30%까지는 끌고 가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놓고 있고, 이게 넘어가면 개별주들은 팔 거야. 개별주는 팔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로 계속 돌려가지고 20-30% 먹는 게임을 2개, 3개를 먹을 겁니다. 어떻게 되면 시장이 돌파가 되면, 그래서 코스피가 돌파가 되면, 그럼 코스피가 돌파하려면 뭐가 먼저 돌파해야 되느냐? 코스닥이 돌파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은데 주초 월화수를 좀 봐야죠.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일 16일날 금요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볼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돌파를 바란다 안 바란다? 사실 저는 안 바랍니다. 그거 바라지 않아요. 돌파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매매하고 그냥 먹고 팔고 할 것도 팔고, 포트 정리해주고 어느 정도 팔고 딴 거 들어갈 것들만 선점해주면 돼요. 넘어가면 안 팔고 좀 더 욕심 내질 것들만 가려주고 더 갖고 갈 것 뿐이고, 못 넘어가면 먹을 것들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후성도 지금 수익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뭐 팔아먹겠지, 그치? 그 내려오면 또 사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먹은 것들 정리해주고 다시 사서 들어갈 거냐, 넘어갈 때 그냥 냅둘 거냐.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서 보면은 알겠죠? 응? 어려워요? 안 어렵죠? 시장은 좋게 보고는 있는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봐야지 뭐. 봐야지.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벌써 8시 54분인데 9시서부터는 유료회원들, 문자회원들 상담방송을 따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면서 1시간 정도를 더 뭐 종목 얘기를 하든 또 시장 얘기를 하든 미국 시장 얘기를 해주든 해주고는 싶은데, 9시서부터는 이미 약속을 잡아놔서 유료회원들 따로 링크 주소를 문자로 줍니다. 회원들 문자로 줘요. 그러니까 비회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 문자 주소 링크를 주면은 회원들은 그걸로 들어오면 되는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한 6분 남았으니까, 자, 다우존스 전고점 돌파를 했죠. 우리나라 시장 위치 어디 있는지 잘 알죠?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우리나라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스웨덴, 뭐 그리스, 뭐 독일, 프랑스 다 저래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쟤네들 왜 올라간다고요? 경기 회복. 왜 경기 회복이 된대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 거래. 물론 지금 주사 맞힌 나라만 영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앞으로 미국, 뭐 이쪽이 지금 확진자가 확 줄고 있죠. 주사 못 맞은 나라들은 안 줄고 있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나라들은 확진자 확 줄어드니까 뭐 한대요? 이제 영화관도 개봉하고 축구장도 개장하고 뭐 야구장도 개장하고 뭐 이런다 그러죠. 뭐 마스크도 안 쓰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우리나라 아직 그 전체 뭐 3%인가 5%인가 아직 많이 못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경기 회복이 될 거니까. 전 세계 그 호황 증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5월달까지, 4월달, 5월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6월달, 7월달이 중심으로 볼 때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꿀점 치는 거니까 믿지는 마세요. 어차피 4월달, 5월달 실적 장세에 맞춰가지고 좋을 것 같다. 요거는 믿고 그냥 가고요. 이렇게 믿고 가고, 한 5월 그 공매도 치기 직전에 공개 방송 한번 해줄 겁니다. 혹시나 쟤네들이 뒤로 호박씨 까고 있나 안 까고 있나 그게 대충 감지가 되면 그때 얘기를 해줄 거니까 공개 방송 들어오면 되고, 근데 지금은 후드러 못 팹니다. 못 패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4월달 5월달에서 좀 돈 좀 벌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6월달 7월달에 증시가 막 폭등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제 막 넉넉고 이제 막 주식 사야 된다고 이제 B2 하죠. B2 그러다 6월달 7월달에 이제 코가 한번 확 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흔들었다가 또 튀는 거지. 또 연말 증시, 내년 증시까지 가면 내년 증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이거는 그냥 꿀점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 이거는 뭐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4월달 증시는 올라갈 거라는 걸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4월달, 5월달까지는 믿어도 좋지만 6월달, 7월달 이거는 흔들릴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7월달, 8월달까지 마치면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쫄 생각하지 말고 내일서부터 계속 반도체 얘기, 뭐 차량용 반도체 얘기, 뭐 철강 얘기, 건설주 얘기, 뭐 증권주 얘기, 실적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뭐 경기 뭐 회복 얘기, 뭐 소비지수 뭐 회복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주식 좀 사면 안 팔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얘기를 끝냈고요. 자,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일단 시장 얘기를 더 디테일하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초보자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 전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바닥에서 많이 먼저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자화전자도 방송에서 얘기하기 전에 바닥에서 먼저 미리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럼 그 폭이 뭐 5%가 됐든 7%가 됐든 회원들은 회원 가입했으니까 먼저 미리 좀 더 싸게 산다고 치도, 비싸게 산 사람들은 이 비쌉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도 지금까지 먹었으면은 25%, 27% 먹었죠. 그쵸? 비회원들도 27% 먹었을 텐데, 저는 어쨌든 방송에서 3에서 5%만 먹여준다 그랬으니까. TV방송에서는. TV방송 봤죠? 실전 매매 점수 나오면은 자화전자 3% 먹을 때 뭐라 했어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도 좋다. 욕심이 나면. 근데 회원들한테 물어봐봐. 여기서 한 다음에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여기서도 안 팔았습니다. 여기 뭐하러 팔아, 여기서. 시장이 안 빠지는데. 이거 꺾이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사인 들어가서 매도 사인이 일어나 나오고 끝이에요. 중간에 매도 사인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다 사인을 줘요. 어떻게 사인을 주냐면, 누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매도 사인 잡아주나요? 잡아주는데 뭐 얼마에 몇 프로 매도 이렇게 안 해주고, 얼마에 절반 매도, 아니면 절반 이상 매도, 절반 이상 많이 매도, 아니면 전량단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잡아줘요. 그러면 절반 매도면 50% 매도일 거고, 절반 이상은 뭐 70%, 80% 매도일 거고, 절반 이상 많이는 뭐 90%나 뭐 80%에서 90%, 혹은 마음이 좀 쫄리는 사람들 뭐 95% 매도하면 되겠죠. 전량 매도는 다 매도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 타임을 잡아주는데, 아직 후성 회원들 안 팔았습니다. 여기 샀거든. 9,500원에서 9,800원에 샀거든. 아직 안 팔았거든. 지금 13% 수익 난 사람이 있고, 회원가입 좀 늦게 한 사람이 10% 정도 수익 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방송에서는 1,900원에도 추천했죠. 물리지 않아요. 1,300원에도 방송에 추천하긴 했는데, 어쨌든 1,300원이나 뭐 9,800원이나 그래봤자 뭐 5%, 7%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정도 폭은 줘야지 회원들이, 내가 회원 가입했으니까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구나라고 하고 욕을 안 하죠. 어쨌든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저는 다 먹여줄 생각으로 목표치가 큰 종목을 잡아줍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회원들만 예를 들어 회원들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팔아주고, 방송에서 후성 여기서 추천하고 이러지 않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증거 갖고 와서 저한테 일러.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회원들 한 이쯤에 사면 여러분들 한 이쯤에 사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면 회원들 40% 먹고 팔고 여러분들은 3% 먹고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여러분들한테 뭐 3% 먹고 팔고 나머지 뭐 이렇게 방송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눈치 있는 사람들은 3% 안 팔고 잘 가져가잖아. 응? 그래서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들 기준으로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래서 오늘은 강연회 했던 날이고, 저는 이제 유료회원 문자 유료회원 이제 생방송하러 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죠.
생방송 회원들은 들어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문자 회원들은 제가 2주에 한 번 이렇게 강연에 있을 때 뒤에다 이렇게 시간을 잡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유료 회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제가 추천해줬는데 대응을 못해가지고 뭐 자화전자 아직 안 팔아먹었는데 어떡합니까? 물어보고 싶잖아. 그런 거 얘기해주는 거죠. 뭐. 2주에 한 번씩은 유료 문자 회원들을 위한 이런 생방송 회원을 갖는다, 생방송 시간을 갖는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뭐 회비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1577-7451에 지금 직원이 거의 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직원이 가 있으니까 1577-7451 유튜브 방송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가입문이 있죠. 글로 문의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실전 매매 정수에서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료회원들은 제가 방송창을 열 테니까 문자를 보내면 문자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열려 있어요. 실전 매매 2로 들어오세요. 거기 열어놨어요. 아까 전에 있었던 내피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피셜이니까 나중에 어쨌든 장이 좀 빠질 때쯤에서 흔들릴 때에서 오늘 했던 얘기 다 플러스 해서 저번에 강연했던 요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장이 슬슬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은 돈 버는데 집중하세요. 돈 버는데. 그동안 2월달, 3월달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재미없었으면은 이제 좀 벌어야지 이제. 자, 일단 이제 회원 방송해야 돼요.